지난주에 68살 여성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별한 사고도 큰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너무 익숙해서 누구나 그냥 참고 넘어가는 그 행동. 바로 아프고 불편해도 섹스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스킨십을 원하고 본인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친밀함이 그립지만 질 건조감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도 그의 불에 타듯 아프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느낌, 방광이 항상 꽉 찬 느낌 때문에 몸이 먼저 그만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죠. 결국 어느 날 관계 중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피가 나고 소변도 못 눌 정도로 악화돼 응급실에 온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쿡 하고 찔리나요? 나도 사실 건조해서 아픈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아내가 요즘 피하는 것 같았는데 너 내가 매력이 떨어져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오늘 제목이 이 세 곳만 자극하면 어떤 여자든 간다라서 혹시 야한 스킬 강의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은 그 반대입니다. 저는 노년의 여성들이 왜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고통을 참는지, 왜 많은 남성들이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지 그 조용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리 블레이버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방광과 골반 기능, 배뇨장애, 그리고 노년의 성기능 문제를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여성과 부부를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지만 진료실 문이 닫히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소변도 자주 마렵고 관계할 때마다 너무 아픈데 나이 들어서 그냥 참아야 하는 거죠.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정보의 부족입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당신의 몸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세 곳만 제대로 이해하면 60대, 70대에도 충분히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목소리에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침묵과 수치심이야말로 가장 큰 적입니다. 정보를 아는 순간 선택은 바뀝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보는 곧 힘입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예전처럼 스킨십 몇 번에 금방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왜 같은 자극인데도 마음은 좋아하고 싶다 하는데 몸은 아무 느낌이 없어? 라고 말할까요? 우리 몸의 성반응은 세 가지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산화질소. 이 세 가지가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 가속 페달, 그리고 연료를 실어 나르는 파이프 압력과 같습니다. 폐경전으로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질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탄력을 지켜주는 보습제 같은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질점막이 얇아지고 마치 오래된 벽지가 건조해서 살짝만 긁어도 찢어지는 것처럼 작은 마찰에도 쉽게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관계할 때 따갑다, 불에 타는 것 같다, 유리 조각이 긁는 것 같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더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을 갖고 있습니다. 양은 훨씬 적지만 성적 상상, 욕구, 나도 한번 안기고 싶다는 마음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면서 이 테스토스테론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 자체가 잘 안 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싫은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엔진에 기름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스위치, 산화질소. 남성 발기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이 물질은 여성의 성기 주변 혈관을 확장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산화질소가 잘 나오면 골반 주변 혈관이 넓어지고 피가 충분히 몰리면서 질벽과 클리토리스 주변이 살짝 붓고 따뜻해지고 촉감이 예민해집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상태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생기면 이 산화질소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엔진 오일이 말라붙은 자동차처럼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잘 나가지 않는 거죠. 수도관으로 비유하면 예전에는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어도 물이 콸콸 나왔는데 이제는 관 안쪽에 찌꺼기가 끼고 압력이 떨어져서 아무리 틀어도 졸졸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편이 살짝 안아주고 이제 키스를 몇 번만 해도 금방 몸이 따뜻해지던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만져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건 내가 망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엔진 3가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산화질소가 동시에 약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전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식탁입니다. 많은 부부가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는 음식들이 사실은 몸의 민감도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빵, 과자, 달달한 커피, 흰쌀밥에 국물 많이 이런 식단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말초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특히 골반 주변, 여성 성기 주변으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산화질소가 아무리 문 열어 라고 신호를 보내도 이래 관 자체가 굳어버려서 잘 열리지 않는 거죠. 둘째, 저녁 술입니다.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다. 소주 한두 잔은 피로 풀어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술은 처음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경 전달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뇌와 신경이 느낌을 섬세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술이 들어가면 마치 TV 화면에 노이즈가 끼는 것처럼 미세한 감각들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면 용기는 생기는데 정작 몸의 반응은 더 둔해집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과 가공육입니다. 튀김, 마가린, 크림, 잔뜩 들어간 빵, 소시지, 햄 같은 것들. 이런 음식들은 전신의 만성염증을 높입니다. 염증은 마치 몸 안에 작은 불이 계속 타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신경 말단이 이 염증에 시달리다 보면 점점 예민함을 잃고 둔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을 줘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거죠. 이래 여기에는 다이어트용 샐러드라는 함정도 있습니다. 샐러드 자체는 좋지만 드레싱에 설탕, 소금, 지방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혈당과 염증을 올립니다. 아침을 빵과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탁은 노년 여성의 성적 에너지를 서서히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기능 문제는 침실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식탁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제목의 핵심입니다. 세 곳만 자극하면 어떤 여자든 간다 에서 말하는 그 세 곳.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외부 성기의 세 지점 이야기겠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세 곳은 여성의 성 반응을 좌우하는 세 축입니다. 바로 뇌, 상체, 그리고 골반저입니다. 첫째, 뇌.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에게 뇌는 가장 큰 성기입니다. 여성의 뇌는 안전하다, 존중받고 있다, 오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비로소 흥분 회로가 켜집니다. 반대로 서운함, 분노, 두려움, 수치심이 쌓여 있으면 뇌는 골반으로 가는 신호를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손길이라도 어떤 날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짜증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손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뇌의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죠. 둘째, 상체. 특히 가슴과 목, 귀 주변 피부입니다. 이 부위들은 산화질소와 옥시토신, 일명 애착 호르몬을 자극하는 중요한 감각 허브입니다. 부드러운 터치, 따뜻한 포옹, 목덜미에 스치는 숨결 같은 것들이 이 허브를 자극하면
뇌에서 괜찮아, 안전해, 더 열어도 돼 라는 신호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증가합니다. 셋째, 골반저. 여기에는 질, 클리토리스, 요도 주변,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실제 물리적 쾌감을 만들어내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출산, 폐경, 이래 오랜 좌식 생활, 변비, 기침 등으로 저의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긴장된 상태로 굳어 있습니다. 방광과 질, 직장을 감싸는 이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자극이 들어와도 쾌감보다는 압박과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광과 골반은 감정의 거울이다. 요실금, 방광 과민, 골반 통증, 그리고 성교통은 단순한 기능 장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스트레스, 관계의 질, 수치심, 두려움이 모두 이곳에 투영됩니다. 그래서 방광이 자주 마렵고 골반이 항상 긴장돼 있는 분들은 성생활에서도 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 세 곳을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프로토콜입니다. 기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독소를 빼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몸과 관계의 독소를 빼내는 것입니다. 우선 아주 현실적인 것부터 저녁 늦은 시간에 과식, 과음, 일이 과도한 카페인, 이것부터 줄여야 합니다. 밤늦게 많이 먹고 술을 마시고 커피나 진한 차를 마시면 밤새 방광과 골반저에 부담이 갑니다. 방광이 자주 차고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깊은 잠이 깨지면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음날 몸은 더 피곤하고 성적 에너지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친다. 저녁 술은 가능하면 일주일에 이틀이야 양도 줄인다. 오후 늦게 마시는 카페인은 서서히 끊어본다. 두 번째는 식단 디톡스입니다. 설탕, 흰 밀가루, 튀김 위주의 식사를 줄이는 것. 특히 저녁에는 혈당과 염증을 급상승시키는 메뉴를 피해야 합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 튀김 대신 구이, 달달한 디저트 대신 과일 조금과 견과류. 이런 작은 변화가 말초 혈관과 신경을 보호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민감도를 지킨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디톡스입니다. 많은 부부가 의무감 섹스를 합니다. 남편이 원하니까 해줘야지, 아내가 서운해할까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관계는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켭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성적 신호는 뇌에서 바로 차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당분간 해야 하는 섹스는 잠시 내려놓읍시다. 대신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줄이고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늘려봅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당신이 피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매력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혹시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닌지 진짜 이유가 궁금해요. 나는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문장이 여성의 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원이 내 몸 상태를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 이 단계에서 남성이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기술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과 대화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곳을 다시 켜는 회복 루틴. 키워드는 혈류, 근육, 그리고 소통입니다. 첫째, 혈류. 산화질소를 늘려주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IP 채소, 비트, 견과류, 적당한 과일,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이 혈관 내피 기능을 도와 산화질소를 더 잘 만들게 합니다. 물론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혈관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과 식단, 운동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골반저 근육입니다. 여성에게 케겔 운동은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힘을 줬다가 풀어라는 말만 듣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른 채 포기합니다. 일이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잠시 멈출 수 있는 근육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근육에 살짝 힘을 주고 3초 유지, 3초 이완, 하루에 몇 번씩 누워서, 앉아서, 서서 생활 속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남성이 함께 할 수 있는 루틴을 더하면 좋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배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이 호흡은 골반적 근육과 횡격막을 함께 움직이게 해서 방광과 질 주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 특히 허리와 엉덩이, 고관절 주변을 풀어주는 동작을 더하면 골반 전체가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셋째, 실제로 자극해야 할 세 곳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 상체, 골반적. 순서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뇌, 대화, 상상, 칭찬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로 시작해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 웃을 때가 제일 좋아 같은 구체적인 칭찬. 그리고 오늘은 그냥 꼭 안고만 자도 좋을 것 같아처럼 성관계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는 말. 이게 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이 상체입니다. 가슴, 어깨, 등, 목, 귀 주변. 이 부위는 빠른 스위치가 아닙니다. 서서히 드는 난방입니다. 갑자기 세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올리듯 천천히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부드럽게 쓰다듬고 호흡을 맞추고 반응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성이 숨을 깊게 내쉬거나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 올 때까지. 마지막이 골반저입니다. 외음부, 클리토리스 주변, 질입구. 이곳은 이미 호르몬과 혈류, 근육 상태 때문에 예전보다 민감하거나 반대로 둔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속도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바로 그곳으로 직행하면 뇌는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체와 호흡이 충분히 풀린 뒤에 손길을 서서히 아래로 이동시키는 것. 1위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것. 여기는 어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아? 조금 더 부드럽게 할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여성의 뇌에게 네가 컨트롤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통제감이 생기는 순간 뇌는 골반으로 더 많은 혈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토콜을 꾸준히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시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대략 4주 정도. 한 달 정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해요. 남편이 안아줄 때 예전처럼 짜증이 먼저 나지 않고 그냥 따뜻하다 느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첫 신호입니다. 수면과 기분이 좋아지면 뇌의 스트레스 회로가 조금씩 진정됩니다. 그러면 가벼운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더 눈에 띄는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할 때 건조감이 조금 덜해졌어요.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기만 했는데 요즘은 중간에 잠깐 괜찮다 싶은 순간이 있어요. 가슴이나 피부를 만질 때 느끼는 감각이 예전보다는 살아난 것 같아요. 골반저 근육이 조금씩 강해지고 혈류가 개선되면서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서서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 되면 정말 놀라운 말을 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난 줄 알았던 관계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 나이에 우리가 다시 손을 잡고 서로에게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호르몬 치료 여부, 오랜 기간의 관계 갈등, 이런 요소들에 따라 속도와 정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법 같은 단기간 해결책도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관계를 이해하는 정보의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여성의 성 반응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산화질소라는 세 가지 엔진과 뇌의 상체 골반저라는 세 축이 함께 움직이는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것. 둘째, 설탕, 술, 트랜스지방, 그리고 의무감 섹스와 비난의 말들이 이 시스템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것. 셋째, 저녁 습관을 정리하고 식단을 조금씩 바꾸고 골반저와 호흡을 깨우고 뇌의 가슴 골반저를 천천히 드는 난방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결국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믿고 그대로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다시 설계해 보겠다 라고 마음먹을 것인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예, 오늘 들으신 내용을 파트너와 함께 나누고 부끄러움을 조금만 내려놓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라고 먼저 말을 꺼내는 그 용기.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사주 3개월, 6개월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성과 건강은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한 가지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방광과 골반, 그리고 마음이 앞으로 더 편안해지기를, 당신의 남은 삶이 수치심이 아니라 이해와 친밀감으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몸과 관계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